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항상 오랜만에. 항상 오랜만에. 아 자. 요즘에는 저기 추운 것 같아요. 나 눈도 왔었고.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요. 눈 왔을 때 기분 어땠어요? 저는 일하고 있어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 어제 눈 내렸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360일 뭐 일하셨어요. 저 어저께 제가 어제 뭐 했냐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방역 패스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좀 금지되고 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홈파티 해야지.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해서 줌에서 만났거든요. 진짜? 네, 줌에서 친구들하고 한 2시간인가 3시간을 좀 수다를 떨었어요.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밖탕 내다보니까 눈이 확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에 나한테 모든 실수를 한 사람들 다 사노라 라는 결심을 하고 했죠. 아 저는 눈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이렇게 눈사람을 만드는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눈사람 내가 사진도 찍었는데 나는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연탄을 막 굴리면서 되게 어떤 추억에 빠졌었는데 요즘은 내가 그런 감성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약간 마음이 씁쓸한 생각이 들었던 눈이었어요. 그래서 스키장에 빨리 가야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책이 무슨 책이죠? 오늘은 슈퍼 유전자입니다. 네네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요 책은 제가 선정을 했고요. 네. 디펙 초프라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슈퍼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잠깐 책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네. 디펙 초프라라는 사람은요, 저기 의학 쪽에 전문의시고요. 그 다음에 독창적인 건강론과 행복론으로 또 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또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또 공조를 하신 루돌프 탄지라는 분이신데요. 이름이 다 특이하시네요, 그죠? 요 박사님은 신경과 교수이자 하버드대 신경학과 석좌 교수시고요. 뭐 알츠하이머 게놈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뭔가 세계적인 또 학자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상당히 이런 의학계에서 특히 이런 이 뇌과학 쪽이나 또 이런 유전, 그 다음에 게놈 이런 분야에 상당히 연구 어떤 성과로 유명하신 두 공저로 만든 책이 바로 이 슈퍼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어떤 분이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라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봐가지고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셨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궁금함이 생겨서 한번 이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렇게 추천 받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지식이라서 한 번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유전자가 고정돼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전자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다, 역동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태어나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된 픽스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유전 받는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되면 부모한테. 어떻게 보면 그 유전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형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가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더 성장도 하고 디벨롭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체급했던 거랑 유사한 흐름인데,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보통 우리가 유전자가 좋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똑똑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똑똑할 것이고,
예쁘다. 그럼 예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라. 그리고 그 후에 네가 어떻게 생활 방식을 바꾸고 뭘 먹고 어떤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래서 TV에서 봤는데 뭐 진짜 키 크고 멋있고 이러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약간 재능과도 또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재능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예쁘고 이거는 유전자가 당연히 좋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건 제 가족적인 거긴 한데 우리 저희 쪽에서 굉장히 유전자가 그러니까 몸이 아픈 유전자가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의 그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아버지 자식 때까지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보통 그게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시기에 몸이 아프고 비슷한 병을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근데 그 아이들도 되게 허약하고 그걸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유전자라는 게 특히 생물학적 유전자 이런 것들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뭐 신체적인 그런 거 말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의지인 것이고 유전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분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을 테니까. 왜? 타고난 대로 살게 될 테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런 바램 때문에도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상당히 좀 과학적인 근거로 지금 그쵸. 주장을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요 책에 보면은 그 2003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일반인분들은 이렇게 크게 뭐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인간의 유전자 숫자가 쌀 있잖아요. 쌀 한 톨. 그게 갖고 있는 유전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 유전자 쌀 한 톨이 더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간의 게놈 그러니까 유전자는요. 숫자는 되게 적어요. 대신에 그 결합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숫자지만 이렇게 유전자 게놈들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연결이 되면서 숫자가 되게 확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수는 되게 적은데 그렇게 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유전자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가 그때그때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동이 되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비 유전자도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충격이나 어떤 변화가 와도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인간의 게놈인 거예요. 약간 그런 걸 또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어디 백선생님은 어떠세요? 이게 요즘에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약간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전학 맞죠? 그래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에 되게 동의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정 조절하는데 기질적으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계시잖아요. 기질도 유전이겠죠? 기질은 유전이죠. 성격 유전. 네, 유전이고요. 그럼 내가 기질적으로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가를 바라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기질대로 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꼴리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방법은 내 꼴리는 대로 살지 않고 이 DNA를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을 해서 내가 A라는 가는 길목을 B라고 바꿔주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나의 DNA가 바뀌는 거죠. 그럼 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후성 유전학이 재미있는 건 내 몸의 신체적 반응에 계속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 예를 들면 제 친구네 집은 치매 환자가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며칠 전에 치맥을 딱 검사를 해봤더니
3년 뒤나 5년 정도에 치매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대요. 그 친구가 네. 어.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치매가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치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자신의 DNA 유전자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뭐 건강적인 측면, 내 감정적인 삶의 측면, 그러니까 삶과 일의 모든 측면에서도 충분히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같고 이 슈퍼 유전자 그 소제목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전자의 노예로 살 것인가, 유전자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말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꼴리는 대로 산다라는 거는 내 유전자, 나는 환경을 바꿀 수 없어라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노예로 사는 거고요. 이 슈퍼 유전자로 생각한다면 나는 내 삶을 지배하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런 관점이라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백선 소장님은 약간 정서 감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 책에 있는 내용만 좀 전달을 좀 드리면 요 책에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이런 이제 개인의 어떤 윌파워나 어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슈퍼 유전자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양 상태, 그 뉴트리션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거? 그러니까 예, 부모로부터 DNA가 유전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더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어떤 임신했을 때 더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밑에 자손 애들에게. 근데 요것과 좀 유사한 건데 실제로 후손들, 그러니까 자손 세대에게 그 전 세대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뉴트리션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억과 감정도 유전이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냐면 유럽에서 가장 키가 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평균. 독일?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남자 평균 신장이 185입니다. 성인들. 상당히 크죠. 185.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키가 커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 네덜란드가 예전에 그 세계대전 때 독일 점령당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때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되게 그 뭐 나무 껍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연명하던 삶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후속 유전자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나치나 이제 독일이 이제 물러났을 때 그 다음 세대에서는 본능적으로 어떤 배고픔에 대한 것들이 유전이 돼가지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돼 있어서 그게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람보다 훨씬 더 키가 신장이 올라간 걸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나치 세대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본능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약간 애착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영양 상태가. 그래서 키가 확 커진 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전. 네네. 근데 먹는 거 좀 중요한 것 같긴 하는 게 이제 우리 어떤 얘기 하잖아요. 내 몸을 좌우하는 건 먹는 게 전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패스트푸드, 치맥 이런 거 먹으면 뚱뚱해질 것이고 정말 건강하게 야채를 먹거나 술을 안 먹고 건강식을 먹으면 좀 몸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유전자의 이 책에도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 같은 얘기 나오죠. 잠 많이 자고 이런 거.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건강 이쪽으로 이 책이 건강이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책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명상을 하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올라간다. 그 말이 좀 재밌게 흥미롭게 읽히긴 했어요. 근데 명상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디든 심리조사 많이 나오고 뭐 스트레스 관리, 뭐 그쵸. 힐링. 그래서 오죽하면 명상 그 예전에 구글에서는
그 명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MBS에서. 그래서 명상할 수 저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었는데 이걸 배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이게 있더라고요. 인도식의 어떤 명상도 있고. 명상은 배우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 명상이 다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남는데 그 저희가 DSM-5에서 성격 장애를 진단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경계성 성격, 요즘 흔하게 말하는 보더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경계성 성격 장애, 뭐 감정 기복이 심하고 타인에 대한 경계가 없는 사람들, 뭐 하고 반사회성,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명상도 명상을 했을 때 효과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자기애라던가 명상을 했을 때 더 악화되는 케이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100% 명상이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된다는 아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책에서 일에 관한 스트레스 관리가 나온 게 되게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면 매일 명상한다. 소음과 방해물을 멀리한다. 멀티태스킹하지 않는다. 쉬는 시간을 정해서 일과를 다양하게 만든다. 정시 퇴근한다. 뭐 압박과 충돌의 원인의 관계는 피하고 취미를 만들고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축과 보험을 들고 너무 많은 책임에 시달리지 말고 여행을 자주 가고 매일 자연을 감상하고 미래 전망을 세우고 큰 자부심을 갖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그러면 이제 훌륭한 그쵸. 유전자로 스트레스 관리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회사를 다니면 안 돼요. 그분은 아 그럴까요? 그거 관점으로 보면은 예. 이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은 좀 어때요? 이건 이제 약간 번외인데 신체적인 유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신체적인 유전자, 그 타고난 아이 뭐 키, 외모 이런 거는 진짜 유전 아닌가요? 어때요? 네네. 그것도 이거 다 바꿀 수술 아니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도 얼굴 바꾸지 키는 못 바꾸잖아요. 어렵죠. 이런 것들은 너무 유전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유전이라는 것은 나는 굉장히 좀 믿는 편이거든요. 삶의 우리 아이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뭐 어떤 애들은 똑같은 애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나는 아닌 것 같아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행동을 보였을 때 이게 그런 가족 유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말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유전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공감되는 거는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거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아직 결혼 안 했고 아이가 없다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전에 내가 만약에 부모의 어떤 유전자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뭐 이렇게 키 이런 거 말고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가꿔서 좋은 유전자처럼 내가 스스로 갖춰져 있어야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게 유전되지 않을까? 그게 될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게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요 책에 의하면 이제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뀐다는 그쵸, 맞아요. 얘기니까 바뀐다는 거지. 그런 노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책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에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소제목으로요.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선택과 경험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키나 외모나 이거는 너무 강한 유전자지만 좋은 유전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살지 말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매력을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꼴린 대로 살지 말고 바꾸자.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강하네요. 그거 알고 하는 표현이신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 네. 교수님이 딱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말이. 아 그래요? 교수님이 예. 약간 센데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남자, 여자예요? 남자분이세요. 남자분 네. 그거 아닌데. 그거 안 했으면 그 교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여자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남녀 차별하지 맙시다. 아니 그 진짜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요? 그건 나중에.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 정리할까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요 책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분이 장내 미세균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자 우선 게놈, 그러니까 유전자는 활성화가 된다. 유전자는 어떤 의도적인 노력과 어떤 이런 걸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인데 유전자에 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몸속에 있는 세균들이라고 해요. 몸속에 있는 세균들이 유전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몸에 세균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장입니다. 대장, 장이죠. 장내 미세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장내 이 미세균이 결국에 사람의 건강에 매우 크게 영향도 주고 이 유전자에도 영향을 주는데 실제로 그냥 극단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어떤 예전에 지금은 이런 걸 못하는데 예전에 의학이 발달이 크게 안 됐을 때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치료법이 뭐였냐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먹이는 거였어요. 여기 요 책에 나와요. 그 대변에 이제 미세균 덩어리 있고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의 인분을 주입하는 겁니다. 주사로 넣든 아마 주사로 넣겠죠. 입으로 먹으면 다 소화가 되니까. 그땐 주사가 없었을 테니까. 아니 뭐 그냥 관장해서 넣든 그쵸. 뭔가 했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데 생각보다 하루 만에 나서 나은 사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사람들의 대장 속에는 되게 수만 가지의 그 미세균들이 있는데 유익한 세균이 있고 되게 안 좋은 세균이 있겠죠. 근데 그 유익한 세균이 주입이 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세균이 없기 때문에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제 건강한 세균이 주입이 돼서 그게 이제 커지면서 확장돼서 이겨낸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장내 미세균 이런 것도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프로바이오틱. 아 유산균? 네. 나 매일 먹는데.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 프로바이오틱은 이게 장 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럼요? 왜냐하면 위에서 다 사멸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웬만함.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게 비싼 걸 먹어야 돼요. 원래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제가 그래서 비싼 걸 먹죠. 그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 조금 덧붙여서 말하면 장이 되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심리학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장을만 깨끗하게 비워도 감정 기복이 덜해진다는 말을 해요. 장 어떻게 비우죠? 그래서 약을 먹고 아까 말한 대장 것처럼 내시경할 때 되게 그런 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저는 화장실 잘 못 가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까칠하겠네요. 그죠. 약간 이거 좀 위험한 변비? 그런 변비? 말이 있어요. 실제로. 까칠하겠지. 실제로. 속이 덥석하니까. 실제로 그런 말이 기분 안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인데 시중품에서 파는 그 유산균들은 다 죽어 있는 유산균이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풀먼 출신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왜 팔아? 풀먼이 프랑스의 다농이라는 거와 지금 합작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다농이 이 프로바이오틱스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유제품. 그럼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파는 건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이제 조금은 뭐 도움이 그런 거 되겠죠. 있잖아요. 닥터 캡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캡슐이란 말을 쓰겠어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건 아는데 먹으면 다 위에서 사멸돼서 장으로 안 들어가니까 죽으면 찌꺼기들만 나오니까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몸 안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유산균을 먹어요. 비싸요? 아니 그 뭐 금액은 알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시중품에 있는 건 정제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산균을 죽여야지만 정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배송이 돼야 되는 거니까 냉장으로 된 생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냉장으로 그 보관할 들어본 것 수 있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게 생각보다 뭐 탈모나 피부 트러블이나 생각보다 뭐 만성 피로나 이런 게 의외로 장을 컨트롤해서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냥 맨날 먹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그쵸? 보내드릴게요. 그게 정말 효과가 알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주세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갑자기 장 제품 홍보가 됐네요. 아니 그게 이 책에 나와요. 메인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다 됐나요 이제? 네네 오자톡 하면서 마무리하시죠. 오자톡? 네네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슈퍼 유전자. 아 네. 아니 유전자 너무 개의치 마시고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노력하면 바뀐다는 거. 예,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맥락상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유전 스위치. 내 유전자를 스위치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좋겠다. 네. 저는 또 낚였네요. 전 좀 낚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죠? 저는 사실 이 책 별로였어요. 노 추천? 예, 예.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어떡해요. 되나요? 추천은 하는데 네. 뭐 제 스타일은 솔직히 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분한테. 그분은 제가 이 방송한지도 모를 텐데요. 뭐. 제가 얘기할 건데요. 자, 농담입니다.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